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전 2시부터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추천단 회의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 참여했죠? 일단 추천단의 구성을 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 전직 당 대표들이 포함된 상임 고문단 그리고 원내대표단 19대 국회 부의장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직 당 대표 등 상임 고문단에는 이 권노갑, 김원기, 김한길, 문재인, 문희상, 신기남, 이부영, 이해찬 그리고 정동영 상임 고문 등이 또 국회 부의장단에서는 이석현 현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단에서는 이 원혜영, 박기춘, 박지원,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제가 지금 회의장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다 왔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중에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새정치연합의 기조는 가급적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새 비대위원장을 뽑자는 것입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으로 당이 많이 어지러워졌고 또한 되도록 빨리 새 비대위원장을 세워야지 이 원내대표단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뽑힐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이 내년 초 전당대회 경선 룰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등등을 둘러싸고 이 경선 룰 결정 과정에서는 늘 잡음과 파열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총선 이어지는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역 위원장들 선정 작업도 이번에 뽑힐 비대위원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새 비대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 이런 보관 내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새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선임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참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선임 방식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에는 추천단이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는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카톨릭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그러니까 비밀 투표로 하는데 만장일치 인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예, 여기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작업은 아니니까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이 되면 의외로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새 비대위원장을 뽑게 된 이유가 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그런 사실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안정적 리더십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정적 리더십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 새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또 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이제 거명되고 있습니까? 일단 당내 중진에 속하면서도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 대체로 이석현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원혜영, 유인태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이 문희상, 오선의 문희상 의원인데, 예. 오늘 오전에는 이 문희상 의원 급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 중진들이 이 물밑에서 문희상 의원을 추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 협의를 이루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대위원장직은
선출직이 아니라 일종의 임명직입니다. 예. 원내대표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추천단 회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이를 박영선 원내대표가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인데, 물론 의원총회가 열리긴 하겠지만은 추인을 위한 절차는 아니고요. 예. 오전에 박수현 원내대변인한테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보니까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거기서 어떤 허락을 득하거나 이러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소통 차원에서 만약에 일찍 마무리가 되면 의총도 이어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정도 예상하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전망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안으로 가능성을 한정하고 또 조사위 수사권 기소권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이 허물어가면서까지 새정치연합과 협상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이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당무 복귀에 맞춰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기보다는 야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수용을 촉구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에 나서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말로 상임위 단독 운영 의지를 재확인한 뒤에 야당도 오늘부터라도 상임위 활동에 앞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정해진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도 현실적으로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문제로 협상의 폭을 좀 좁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오전에 당내 몇몇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도 대화를 나누고 예. 오늘도 계속 대화를 이어갈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참 좀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은 박영선 네. 원내대표는 일단 강대강 대치도 불사한다라는 그런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을 향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그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교감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표한 겁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담뱃값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및 간접세 인상 방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증세를 위해 단독 국회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2005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 소주값을 인상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당시 이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절망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을 공식 의결하고 보수혁신위를 오늘자로 출범시켰죠. 그렇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내정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으로 의결을 받았고요. 김영우, 김용태, 조혜진, 황영철 의원, 그리고 안형환 전 의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위촉이 됐습니다. 예.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 특징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김문수기의 핵심으로 분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진영을 향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어온 김용태 의원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게 주목됩니다. 그리고 친이명밖에
안형환 전 의원이 위원으로 기용된 점에도 눈이 갑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번 보수혁신위는 이 김무성 중심 내지는 비박 중심으로의 여권 권력지형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박영선 위원장이 당무 복귀 기자회견을 할 때 네. 국회동 도서관의 안희정 충남지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몇몇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사례 발표차 국회를 찾은 건데 분위기가 남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는 현재 많은 언론이 차기 내지는 차차기 이 대권 잠룡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도가 어떠하든 일각에서는 이 안 지사를 문재인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요.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희정 지사를 이 친노 분열이나 이합 집산의 한 축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그것도 공교롭게도 박영선 위원장이 복귀 기자회견을 하는 어제 하루 중에 가장 큰 정치 일정이었죠. 박 위원장의 그렇죠. 기자회견은. 예. 바로 그 시점에 국회를 찾은 겁니다. 그 새정치연합에서 안희정계로 분류되는 이 원내 대변인 박수현 의원, 그리고 홍종학, 김민기, 오영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예. 같은 시각 박영선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치러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취재 인력이 이 국회 도서관 앞에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리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그 시간에 이 기자회견장, 박 원내대표 기자회견장은 안 가고 이 국회 도서관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취재진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서 기자들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불신과 혼란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방문을 잠그는 식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관해선 새정치연합이 잘할 수 있도록 이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야당의 역할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비교적 조심스럽게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예. 앞서 그 분위기를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토론회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 당내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이 참석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일단 문재인 의원이 제일 먼저 행사장을 찾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 원혜영 의원, 유인태 의원, 추미애, 양승주 의원, 또 장병완 전 정책위 의장, 김경협, 신기남 의원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정세균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권 잠룡이자 이 내년 초에 등극할 이 새정치연합 새 당 대표 후보들, 즉 당권 주자들입니다. 유인태, 원혜영, 추미애 의원 등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될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들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어제와 같은 시점에 이렇게 폭넓게 당내 중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인사가 새정치연합 내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원내외 많은 인사들이 자리를 찾았고 이들 중 덜어는 그 안희정 지사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경우 친노라기보다는 범친노 정도로 계파 분류가 되는데 알고 보면 2008년에 안 지사가 출소 뒤에 최고위원이 되면서 정치 재개를 할 때 당 대표였고요. 안희정 지사에게 충남지사 후보 공천장을 건넨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위원장의 기자회견 장면하고 여러모로 묘하게 대비가 되면서 얘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축사에 나선 중진들이 안 지사를 새정치연합의 희망이라거나 심지어 이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된다. 그대로 가시라. 잘하고 계신다. 이런 식의 좀 뼈있는 덕담으로 자꾸 축 펴 세우니까 안 지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내내 문재인 의원이 가만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게시판에 문광님께서 김효진 PD 고생 많으시다고 힘내시라고 또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는데. 문광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